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6월 7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머니투데이 방송에 출연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생방송 중에 제가 증권회사에서 가장 잘못한 일은 미쓰리의 사직서를 받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증권회사는 금융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곳인데요. 저는 이제 그곳을 뛰쳐나와가지고 방송에서 이 증권 바닥의 지저분한 이야기를 막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증권맨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 새날 방송에서 제가 증권회사 근무할 때 증권 브로커였다라고 소개를 하니까 어떤 청취자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미쓰리 팬인데 왜 방송에서 뭐 주식 투자 상담을 했어요, 증권 전문가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브로커라는 단어를 썼느냐, 뭐 이겁니다. 브로커라고 하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증권회사 지점에 가서 업무 직원들 말고 주식 상담 하겠다고 앉아있는 직원들, 그 직원들이 진짜 주식을 잘할까요? 제가 4군데 증권사를 옮겨 다녔는데요. 첫 번째 증권사에 입사했을 때 제가 근무했던 지점에 차장님께서 제가 그 지점에 발령받은 지 3일 만에 저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집에 기둥이 4개인데 그 4개 기둥 중에 3개는 내 것이 아니다. 이 바닥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다. 야, 너 빨리 그만두고 딴 거 해라.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영업사원들은 전문가일까요? 주식은요, 제가 경험한 바로 저에게 주식을 가르쳐준 주식 고수는요, 일단 무직이었습니다. 물론 뭐 가끔 가뭄에 콩나듯 투잡을 하면서 주식 고수가 된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런데 이 주식 시장을, 이 주식이라는 녀석을 막 후벼파고 공부하기 위해서 2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권회사 영업사원이 그렇게 주식을 후벼파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영업도 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증권회사 영업사원은 이론적으로는 이렇죠. 내가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고객에게 그 종목을 소개하고 물건 팔듯이, 그리고 그 종목이 수익이 나면 축하하며 매도한다. 그래서 그 매수하고 매도하고 사이에 발생되는 수수료가 그 직원의 실적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멋있는 직업이죠. 그런데 문제는 수익이 안 나요. 그리고 2번째, 수익이 나도 많이 못 먹여줍니다. 왜? 실적 때문에. 제가 근무하던 지점이 전국 지점에서 꼴등하던 지점이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뭐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뭐 밟듯이 우연치 않게 어떤 고객에게 추천한 종목이 수익이 났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6%인가 8% 수익이 나는 중인데 지점장한테 인터폰이 옵니다. 아무개 고객 지금 뭐 이렇게 6% 수익 났는데 매도 안 하냐? 우리 시험 꼴등인데? 이런 인터폰이 울립니다. 이게 여러분 증권회사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서 삼성증권이 그 고객에게 샀다 팔았다 하는 그 수수료가 아니라 뭐 고객에게 수익을 내는 그 수익률로 직원을 평가한다라고 그 시스템을 적용했다가 실패했죠. 안 되거든요. 여러분, 증권업은요, 자본주의 최전선에 있는 겁니다. 주식을 사가지고,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 쭉 뭐 최소한 1년 동안 쭉 가지고 있어서 수익 나면 좋죠. 그러면 증권회사는 뭐 땅 파서 장사합니까? 물론 제가 증권회사를 지금 떠난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은 바뀌었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증권회사가 뭐 제가 그만둔 다음에 갑자기 막 돈벼락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괜찮아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고객의 수익을 내줘 이럽니까? 그리고 증권사 직원은 하는 일이 뭐예요? 매매하고 그리고 다른 증권사 거래하는 고객 잘 구슬려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증권사로 계좌 옮기고 은행에 있는 적금 잘 구슬려서 해약해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증권사 금융상품에 가입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증권회사 영업사원이에요. 저는 지금은 브로커가 아니죠. 저는 증권회사 그만두고
증권 경제 방송 하면서 진짜 정말 독고다이식으로 혼자서 그냥 묵묵히 그냥 혼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브로커는 아닙니다. 글쎄요, 저의 직업이 뭘까요? 그냥 저는 그냥 사람들이 너 뭐 하는 사람이니? 그러면 나 증시 분석가?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증시 분석가라고 얘기하면서도 솔직히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시장을 읽는 사람?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증권사 직원들이요. 제가 이제 어제 새날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객을 만나서 섭외도 해야 되지만 좋은 종목을 어떻게든지 좀 얻기 위해서 세력이나 뭐 기관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 룸사롱 데리고 가서 비싼 술 먹이고 아이고 요즘에는 기관이 어떤 종목 작업합니까? 이런 종목 얻어내고 그런 짓 합니다. 네. 여하튼 그게 증권회사 직원이고요. 증권맨이고요. 나름 또 증권맨들 중에서도 또 좀 다른 구별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증권회사에 소속된 정직원이냐, 뭐 아니면 그냥 증권회사 이름만 빌려서 그냥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계약직이냐, 뭐 요즘에 뭐 투자 권유인인가 뭐 이런 것도 있던데 하여튼 그게 증권바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번 주 증권회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정책 모멘텀 기대한다며요. 제가 그랬죠. 개소리라고. 지금 대한민국 뭐 하고 있습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될 거라는 거를 이미 올해 1월 달 방송에서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떠나는 이유. 물론 그때는 대통령 선거 전이죠. 그런데 왜 미쓰리는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때 외국인들은 뭘 봤을까요? 언론이나 이런 애들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그때부터 외국인들은 슬슬 대한민국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정부의 정책 모멘텀 기대라고요? 진짜 개소리죠. 지금 여러분 환율이 1250원대입니다. 그리고요. 5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외환 보유고가 3개월째 감소했거든요. 3월 말부터 감소세로 전환됐거든요. 73억 3천만 달러 감소했다고 하죠. 그래서 전체 국가 순위로 외환 보유고 보유 순위 8위에서 9위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3월이 언제입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서 취임했던 때입니다. 당선되던 때인 거죠. 그러니까 취임은 5월 달에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고요. 정책이고 나발이고 떠나서 지금 북한과의 이런 긴장감 때문에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발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증권 전문가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애널리스트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죠? 이거 애널리스트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푸나님께서 저한테 증권회사 근무할 때 뭐 애널리스트 그래서 제가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겠죠. 애널리스트였구나. 저는 애널리스트라는 얘기도 싫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실력이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6월 6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체크할 건데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여러분 뉴욕은요. 미국은 쓸 카드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쓸 카드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지난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정말 많은 거를 퍼주었지만 대한민국은 얻은 게 없습니다. 자, 6월 6일 뉴욕 증시는요. 다우지수가 0.05 상승, 나스닥이 0.40 상승, S&P 500이 0.30 상승했습니다. 자, 지금 뉴욕 증시는요.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를 앞두고 관망세입니다.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10일이 금요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일 토요일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이번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쨌다라고 발표가 될 거다. 자, 그 얘기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한 주의 끝자락에 붙어 있으니까 한 주 내내 뉴욕 증시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앞두고 관망세니 어쩌니 이런 얘기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날은요, 중국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미국은 쓸카드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미국은 쓸카드가 많은데 대한민국은 쓸카드가 없어요. 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면 연준이 긴축 강도를 높일 것이다, 지속할 것이다. 6월달 50bp, 7월달 50bp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만약에 10일날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다면 9월 달에도 금리 인상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긴장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물가지수가 하락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해서 뉴욕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참고로 여러분, 한 달 전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둔화됐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최근 뉴욕 증시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길게는 3개월, 짧게는 2개월 정도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으니까 과연 지난주에 부진했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번 달에 반등할 것인가, 아니면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됐는데 이번 달에도 둔화될 것인가,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죠. 그런데 전 이것도 솔직히 말장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과연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21년 5월 달 대비 더 증가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2022년 4월 달 대비는 또 감소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두 가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그 나온 거에 따라서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뉴욕 증시를 올리느냐 내리느냐의 키가 달려 있습니다. 자,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거예요. 뉴욕 증시에서 뉴욕 증시를 올리고 싶어 하는 세력은 전년 동월 대비든 전월 대비든 둘 중의 지표 중에서 증시에 유리한 쪽으로 더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뉴욕 증시를 상승시키겠죠. 그런데 뉴욕 증시를 좀 하락시키고 싶은 세력이 있다면 두 숫자 중에 뉴욕 증시에 악재가 될 수 있는 재료를 더 부각시키겠죠. 이게 여러분 주식시장입니다. 미쓰리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처음 듣는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듣다 보시면 이해가 되실 날이 오실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요, 미국은 쓸카드가 많고 미국은요 지금 증시를 무너뜨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표가 6월 10일 날 발표가 되는데 그때까지 긴장감은 유지가 되지만 그 사이에 지금 다른 이슈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미국 경제, 미국 주식을 지금 받치고 있습니다. 이날 나온 게 뭐예요? 중국 얘기예요.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뉴욕에 상장된 기술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기로 했다. 이게 마치 여러분 중국에 대한 얘기처럼 보이죠. 중국에 대한 얘기긴 해요. 그런데 이 얘기가 뉴욕 증시 마감 현황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미국의 대중관세 완화 기대감이 다시 불거지고 있죠.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제가 앞에서도 이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을 거다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만나가지고요, 우리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어떤 얘기냐면, 연준,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니네 물가 잡아. 인플레이션 우려는 우리가 좀 어떻게 해볼게 하면서 내놨던 게 뭐냐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디젤까지 비축유를 방출했고요. 그리고 오펙과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증산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 아이고 잘했다고 칭찬했고요. 그리고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뭐냐면 바로 중국의 관세를 일부 철회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관세 일부를 철회해 준다면 문제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중간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입장으로서는 뭐야 저거 중국이랑 패권 전쟁하더니 결국 미국이 진 거야? 왜냐면 먼저 관세 폐지해 줬으니까. 중국이 진 거네? 이런 정치적 역공을 당할까 봐 사실 미국의 대중관세 완화 이 카드는 참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필요하지만 쓰기 어려울 카드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카드를 어떻게 쓰느냐? 지난번에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하죠. 중국 관세 일부 폐지하는 거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미국 상무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가정용품이나 자전거 등과 같은 물품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6월 7일 상원에 나와서 증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관세 일부 폐지 카드를 그냥 말만 흘려놓고 그 카드를 딱 쓰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왜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해드리잖아요. 적과 싸우는데 그 적이 성 안에 갇혀 있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난공불락이에요. 그러면 그 외부에서 그 성에게 공격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성으로 유입되는 물에 독 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굳이 독을 타지 않아도 독 탈 거다라고 얘기만 하면 그 성의 안에 있는 그 장병들이 독을 탔을까 봐 무서워서 물을 못 먹고 말라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관세 인하해야겠네. 인하하면 참 좋겠다. 그지? 인하 한번 해볼까? 이런 이야기만 흘려놔도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왜 제가 이런 시나리오를 썼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태국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2년 동안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세를 면제하거나 폐지하지 않고 그거는 계속 고려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태국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는 2년 면제해 주기로 했어요.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나름대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여러분 10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잘 나오든 못 나오든 만약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못 나오면 인플레이션 완화라고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또 조금 지나서 아니야 이거 지난달에도 부진하게 나오고 이번 달에도 부진하게 나왔으면 이거 둔화 아니야?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잘 나옵니다. 그러면 연준은 계속 금리 인상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식에게 악재죠. 조 바이든 카드가 지금 어떤 여우짓을 하냐면 관세 같은 거를 일부 면제해주고 중국 관세 폐지해준다라는 이슈를 시장에다 흘립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월 달에 50pp, 7월 달에 50pp, 9월 달에도 지금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뉴욕 증시가 버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은 쓸 카드가 많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잘 나와도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상한다고 해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여러 방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이슈들을 시장에 던지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은 그들만의 이슈로는 무너질 가능성이 거의 없죠. 문제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 제가 앞에서 금리 인상 시나리오 얘기해드렸죠.
6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하고 7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연준이 하면 금리 역전됩니다. 그거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 7월 14일 날 금통위는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대한민국 금리 인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 3개월째 빠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저런 식으로 대립되면 외환보유고 더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요. 중국 정부가 뉴욕에 상장된 기술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기로 했다. 이거 왜 했습니까?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아서 한 거예요. 즉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높고 인플레이션 잡으려다 보니까 금리 인상해야 되고 금리 인상하려고 하니까 주식이 빠지는 거를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커버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막상 중국은요. 물론 뭐 중국이 뭐 상하이가 이제 오픈돼서 다시 활동이 재개되고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중국 경기 상당히 안 좋습니다. 중국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뉴욕에 상장된 기술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기로 한 거예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것도 어찌 보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일환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은요? 진짜 허접한 대한민국은 기레기들이 기사를 엉망진창으로 써도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을 금융시장을 있는 전문가들이라도 좀 똘똘해야 되는데 그들이 무슨 소리예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모멘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시간이 오전 10시 19분인데요. 대한민국 2647포인트 마이너스 22포인트예요. 뉴욕 증시는 월요일 날 상승했어요. 근데 우리는 뉴욕 증시 상승도 못 따라가고 하락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256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왜 저렇게 높아지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곧 오너 리스크 작용입니다. 제가 너무 속상한 게요. 지금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어서 지금 오늘도 굉장히 지금 빡쳐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쓸카드가 많잖아요. 보세요. 오늘 방송 들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미국은 쓸카드가 많습니까? 앞으로 미국은요. 미국 자체 내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미국이 금융 중심이 무너졌거든요. 걔네들이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그래서 금융위기를 겪은 뉴욕이요. 미국이 다시는 그런 꼴을 안 당하려고 은행들한테 엄청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은행들은요. 웬만한 악재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내에서 생기는 문제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중국 금융위기 정도 나오면은 이제 중국 때문에 외변수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미국 내 외부 변수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미국 내 변수로 미국 내에서는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자, 여러분 지금 시장이 이렇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환율 보고 좀 빡쳤는데 자, 여러분 정신 좀 꽉 잡으시고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윤석열 정부의 정책 모멘텀 기대된다. 대한민국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한 얘기입니다. 전문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